고수들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온도를 이용합니다. 온도를 잘 이용하면 식물이 더 튼튼해지고 꽃도 더 많이 피는데요. 또 반대로 온도를 잘 못 맞추면 꽃을 하나도 못 보게 됩니다. 고수들은 이 온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이 영상은 씨앗 파종하는 방법에 대한 예전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씨앗을 파종했지만 싹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파종을 해서 싹이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싹이 난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주어야 예쁜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수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식물을 잘 기르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발아할 때까지는 절대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잠깐 방심한 사이에 물을 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물판 위에 모종판을 올려놓아서 저면 관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씨앗이 발아가 되면 물 주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물론 저면 관수를 위해서 놓았던 물판도 빼주어야 하고요. 싹이 과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과습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해서 너무 방심했다가 식물을 말려서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물이 이 정도로 성장을 하면 건조에도 잘 견디는데요. 물이 부족해서 잎이 처졌어도 다시 물을 주면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싹이 나왔을 때에는 뿌리도 매우 약하고 또 잔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물을 말려도 금방 말라죽게 됩니다. 그래서 싹이 아직 어릴 때에는 말라서 죽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건조를 주의하시되 또 동시에 과습도 주의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 과습은 건조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지간한 식물들 대부분이 이 과습에 약하다 보니 일단 씨앗이 발아를 한 후부터는 과습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초보 때 식물을 가장 많이 죽인 이유가 바로 이 과습 때문이었습니다. 식물이 점점 시들어가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물을 더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들게 싹을 틔운 캄파눌라, 네모필라 등을 죽였습니다. 과습 방지를 위해서 우선 싹이 나면 이때부터는 물 주는 것을 확 줄이고 햇볕을 많이 쬐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겉흙이 살짝 마른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셔야 합니다. 식물들 중에 과습에 취약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나 식물을 살 때는 식물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과습에 취약한 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캄파눌라, 네모필라, 솔채, 페랭이, 캘리포니아 블루벨, 곽꽃 이렇습니다. 제철이 아닌데 파종을 하면 온도가 맞지 않아서 씨앗이 안 나옵니다. 또 어찌어찌하여 발아를 했다고 해도 꽃을 못 봅니다. 지난 봄 드럼몬디 프록스를 파종했었는데요. 파종 적기보다 많이 늦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종을 했었습니다. 이 씨앗은 저온에서 발아하는 씨앗인데다 약 암발아 씨앗이어서 조건이 맞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가며 겨우겨우 발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빈약하게 성장을 했고 몇 송이 꽃만을 피우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씨앗을 너무 늦게 파종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갖지 못해서 꽃이 안 피거나 펴도 매우 빈약합니다. 같은 꽃이어도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려면 그냥 거름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환경도 맞춰주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꽃을 많이 피우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봄에 파종을 하면 이 충분한 기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년 중 꽃이 가장 많이 피는 달이 바로 5월과 6월입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에 피는 꽃들은 보통 이른 봄, 3월, 4월에 파종을 하는데요. 3, 4월에 파종을 하면 식물이 성장하는 기간은 4월에서 5월, 채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간은 식물이 충분히 성장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그러면 꽃이 많이 피게 하려면 식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식물에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는 식물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좋은 온도는 보통 20도에서 25도 사이인데요. 이 정도의 온도가 되면 식물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온이 이 이상 올라서 30도를 육박하면 식물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얼른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성장을 못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꽃도 얼마 안 피고 금방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날씨가 빨리 더워져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져만 갑니다.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더위는 빨리 찾아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식물을 잘 다루는 고수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바로 문제가 되는 이 온도를 역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봄에 20에서 25도의 기온에서 식물이 잘 성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20에서 25도가 되는 계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고수분들은 하나같이 가을에 꼭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을 파종입니다. 봄 파종을 한다고 알고 있는 씨앗도 꼭 가을에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식물이 성장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에 식물을 한 차례 성장시킨 후에 겨울에 잘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성장한 식물이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이건 둘 다 올해 저희 집에서 피었던 페인티드 세이지인데요.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이건 올 봄에 파종해서 올라온 거고 이건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도 꼭 가을 파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을 파종을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을에 파종해서 올라온 싹을 겨울 동안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식물과 함께 겨울을 잘 보내려면 꼭 챙겨야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영하 4, 5도까지는 잘 버티다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날 얼어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식물이 영하 몇 도까지 버티는지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하고 추위에 약한 식물은 비록 비닐하우스나 썬룸에 있다고 할지라도 보온 덮개나 스티로폼으로 한 번 더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영양 공급입니다. 봄에 파종해서 성장한 모종은 그냥 바로 노지에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종은 노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잘 자랍니다. 반면 가을에 파종해서 올라온 싹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종판의 상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토에는 별다른 거름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옮겨 심기를 해야 합니다. 상토에서 한 달 정도 성장을 하면 이식을 해주는데요. 이때 좀 더 넓은 트레이나 포트에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식할 때는 파종할 때 썼던 상토가 아닌 배양토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배양토는 식물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장소인데요. 보관 장소는 기왕이면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을 우선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지은 유리 온실인데요. 예쁘긴 하지만 보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썬룸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꼭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저처럼 외관을 신경 쓰다 돈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만드신다면 꼭 이중으로 만드셔야 합니다.